그때까지 배운 거를 그러면 뭐 일반화를 좀 시켜서 구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addlayer라는 거를 클래스로 만들려고 해요. addlayer 스펠링 맞죠? 언더바인 줄 알고. 네, addlayer 만들려고. init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forward는 뭐냐면 들어온 xy를 더해서 아웃풋으로 리턴해 주는 애. 그냥 얘죠? 아까 어디 갔죠? 얘. 들어와서 아웃풋으로 리턴. 네. 그 다음에 백워드는 뭐냐면 내가 들어온 거 하나가 들어오는데 두 개가 나가죠. 얘는 보시면 들어올 때는 XY 들어와서 G가 나가지만 거꾸로 갈 때는 요 G가 미분한 게 들어와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갑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포워드는 들어온 거 더해서 리턴. 백워드는 들어온 거를 쪼갠다기보다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곱하기 1만 해서 그대로 자기가 나가는 거죠. 그냥. 근데 들어온 게 그대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그냥 XY하고 헷갈리지 않게 DY, DX 이런 식으로 뒷달을 붙여서 두 개 리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덧셈 레이어를 클래스로 만든 거예요. 곱셈 레이어 만들어 볼게요. 곱셈 레이어는 덧셈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는데 곱셈에서는 포워드일 때 XY가 들어오면 곱해서 아웃풋 나가는 것까지는 뭐 비슷한데 들어온 XY를 저장하고 있어요. 들어온 XY. 나를 거쳐가 포워드 때 거쳐간 걸 저장하고 있어야 백워드 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개념상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한 번 순전파를 쭉 가면서 W 여기 XY지만 실제로 W예요. W들이 쭉 세팅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역으로 넘기려면 내가 들어온 걸 갖다가 뭔가 처리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때 아까 나를 지나간 포워드 때 지나간 인풋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상대방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D 아웃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내가 X는 아까 Y를 곱해주고 Y는 X를 곱해서 리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걸 그대로 코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차이점은 나를 지나갔던 순전파 때 지나갔던 XY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따는 거예요. 애플이 100이고 애플 넘은 2입니다. 텍스는 1.1이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냥 적용만 하면 돼요. 이제 아까 우리가 함수로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오브젝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멀티풀의 약자죠. 멀 애플 레이어, 멀 텍스 레이어. 요게 애플 레이어고 요게 텍스 레이어죠. 지금 레이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만들고 애플 프라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애플 레이어에다가 포워드로 애플 값하고 애플 숫자 넣어주면 요게 사과의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프라이스는 그 애플 가격하고 텍스를 넣어주면 최종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둘 다 곱셈 레이어가 쓰죠. 둘 다 곱셈 레이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애플 쪽하고 텍스로 따로따로 같은 클래스로 두 개를 만들어준 이유가 나를 지나갈 때 그 저장했던 값들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 지나갈 때는 100과 2가 저장됐을 거고 여기 지나갈 때는 200과 1.1이 저장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마이카로 갔다가 마이카 1, 마이카 2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클래스 옛날에 배울 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순전파 때 가격을 구한 거고 역전파도 구해야죠. 역전파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기울기 구하는 겁니다. 이제 도함수는 잊어버리세요. 우리 도함수는 안 구해요. 도함수는 안 구합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도함수는 뭐냐면 뭔가 넣었을 때 기울기를 돌려주는 함수인데 그걸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D 프라이스 최종 이쪽에서 넘어오는 오차가 1이라고 보는 거예요. 1이라고 보고 1이 그때는 멀티 레이어에다가 백워드를 돌리면 돼요. 백워드를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D 프라이스 넣어주고 그 구한 D 프라이스를 다시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넣어주고 요 결과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워드를 돌려서 구하면 최종 이렇게. 네. 최종 프라이스 220, 요거 220. 그다음에 DF이 2.2, DF이 요거죠, 2.2. 그다음에 DF 럼이
DF 럼이 110. DF 럼이 110이 요겁니다. 요거. D택스가 200. D택스가 200. 지금 까만색, 최종 까만색 얘네들만 3개 구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이론으로 했던 얘기를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깔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짜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읽기는 뭐 읽는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보자는 거죠. 결국 다 곱셈과 덧셈 레이어의 조합이잖아요. 곱셈과 덧셈 레이어의 조합이니까 복잡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100원, 개수는 2개, 오렌지 150원에 3개, 텍스는 1.1입니다. 요거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대로. 애플 레이어 하나 만들고, 오렌지 레이어 하나 만들고, 여기 앞에다가 애드 이렇게 붙인 거는 얘네들의 성격까지 변수에다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 레이어 하나, 오렌지 레이어 하나, 애플 오렌지 레이어 하나, 텍스 레이어 하나, 총 4개의 레이어. 하나, 둘, 셋, 4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모드마다, 동그라미마다 하나씩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넣는 거예요. 먼저 애플하고 애플 넘 넣으니까 애플 가격 나오고, 오렌지하고 오렌지 넘 넣으니까 오렌지 가격 나오고, 다음에 애플하고 오렌지 가격 넣으니까 전체 가격 나오고, 전체 가격에다가 텍스 넣으니까 실제 마지막 가격 나오고, 순차적으로 쭉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1이 나간다고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1 넣으니까 요거 나오고, 요걸 또 넣으니까 요거 나오고, 순차적으로 쭉 거꾸로 1, 2, 3, 4 갔다가 4, 3, 2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신경망에서 쓰는 함수들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신경망 쓰는. 한번 구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렐루는 이렇게 생겼죠? 우리 지금 렐루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 다 빼고 했지만 실제는 걔네들도 다 해야 됩니다. 걔네들 다 해야 돼요. 합성함수니까. 렐루는 x냐 0이냐. 렐루는 0보다 크면 그냥 자기 자신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으로 바뀌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 0보다 크면 자기 자신이니까 기울기 미분값은 1이고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니까 미분값이 0입니다. 그래서 렐루를 도식화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데 거꾸로 넘어갈 때는 y로 미분한 게 넘어가면 그냥 그 자기 자신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렐루를 통과할 때. 얘는 넘어갈 때 x가 들어가면 y가 나가는데 0보다 작을 때는 0이 나가죠. 실제로는 0이 나가죠. 이거 잘못한 거죠. 0이 나가죠. 그리고 거꾸로 갈 때도 뭐가 들어오든지 0이 나가. 뭐가 들어오든지 0이 나가. 요로는 렐루 함수. 이걸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렐루 전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포워드 할 때는 마스킹에 따라서 x가 0보다 작은지 큰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0이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아웃이 나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워드는 요것도 이제 그 들어온 값이 얘는 들어온 값이 아니라 여기 만약에 백워드 할 때는 요게 0이 나갈지 자기 자신이 나갈지 판단 기준이 뭐냐면 아까 포워드 할 때 들어갔던 x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포워드 할 때 넘어갔던 x를 가지고 마스크를 판단을 해놔야 돼요. 그 x값 자체는 필요 없고 이게 0보다 큰지 아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빼고들 때 그걸 사용해서 여기가 0이 나갈지 자기 자신이 나갈지를 결정합니다. 아까 더 곱셈하고도 비슷하죠. 뭔가 대부분 보면 포워드일 때 지나갈 때 값을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백워드로 올라갈 때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마스크는 뭐 그냥 이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나중에 보세요. 프로포스 해가지고 찾겠다는 얘기. 그래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구현해 볼게요. 시그모이드 요거 기억나시죠?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요거 쪼갠 거예요. x하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x를 만들. 얘를 마이너스 값이 넘어가니까 익스포넨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함수. 그래서 이거를
그 저기 뭐죠? 그래프 연산으로 그리면 이렇게 굉장히 이 뭐죠? 기울기가 복잡하게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 이걸 다 퉁쳐가지고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놓고 x가 들어가면 y가 나갈 때 이거를 y로 미분한 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가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계산 그래프로 풀지 말고 우리 수식으로 풀어보면 y 제곱 이거를 그대로 미분을 해서 이렇게 쭉 풀어보면 결국 이런 값이 나오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y 값을 미분하면 결국 시그모이드는 자기 자신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자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그냥 화학이에요. 화학인데 그래서 y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요. 이거를 dy dx를 해서 쭉 풀어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냥 자기 자신의 y 곱하기 1 마이너스 y가 되더라. 사실 y는 요 값을 그대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미분값은 y 곱하기 1 마이너스 y의 가장 큰 값은 y가 2분의 1일 때예요. 그래서 이게 4분의 1입니다. 최종 값이.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작아지면 얘가 커지면 상쇄가 돼서 2분의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잘 해보시면 한 번만 해볼까요? y 곱하기 1 마이너스 y y가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죠? 곱하면 3, 3은 9분의 2예요. 4분의 1이면 4분의 1 비교가 되게 어렵네. 4분의 1이 더 큰 값입니다. 8분의 2 얘는 9분의 2니까 얘가 더 큰 값이죠. 그래서 이 함수를 맥시멈으로 만드는 y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그모이드를 미분을 하면 이 값에 아무리 커도 이 값의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얘기할 때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안 쓴다고.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레이어가 막 있으면 여기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 계속 들어가잖아요. 여기 하나씩. 여기서도 미분, 여기서도 미분, 여기서도 미분. 합성함수에 의해서 이 미분값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맥시멈이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최초에 1이 들어왔어도 4분의 1 되고 이거에 4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4분의 1에 4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64분의 1. 세 단계만 해도 이렇게 줄어드는. 근데 이게 막 1000단계씩 있으니까 이쪽 최종 이쪽에서 구해보면 그레디언트가 맨날 0.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가 안 돼요. 오차가 전파가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안 쓰고 렐로 쓰는 좀 딴 얘기. 어쨌든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을 해봤더니 계산 그래프를 푸는 것보다 이거를 미분해봤더니 이 자신의 1-y 한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를 가지고 시그모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x를 넣으면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면 y라는 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 y 미분값이 넘어오면 그거에 자기 자신 곱하기 1-y 이걸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도 시그모이드 넘어갈 때 얘는 아웃풋 값을 기억하고 있는 게 편하겠네요. 아까는 대부분 들어온 인풋 값을 기억하고 있었죠. 곱하기일 때, 그 다음에 렐루일 때. 근데 요번에는 아웃풋 값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네요. 이 역으로 넘겨줄 때 y값이 쓰이니까. 그쵸. 네, 아웃풋 값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일 때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는 만들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 함수에서 x를 넣어서 그 아웃풋 값을 리턴시키면 되고 역전파를 위해서 아웃풋 값은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백워드가 들어오면 자기 아웃풋 값에다가 1 자기 자신 곱하기 들어온 값. 네, 이렇게 해서 최종 dx를 넘겨주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파인 계층이라는 게 그냥 우리 넘어가는 순전파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파인이라는 게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 그 벡터의 수학적인 공간,
걔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이런 용어로 썼다라고 보시면 많이 쓰니까 어파인 계층이라고 어파인이라고 읽기도 하고 아핀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전파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요거죠. X 내적하고 B를 더하는 요게 우리 기본 개념 회기식 개념이잖아요. X하고 W 내적하고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걸 Y로 뽑죠. 그런데 요거는 전부 다 행렬이죠. 행렬.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연산을 그냥 숫자로 했는데 이번에는 행렬도 된다는 거예요. 행렬도. 아까는 X하고 Y가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X하고 W가 들어올 건데 얘는 2개짜리 행렬. 얘는 2/3짜리 행렬. 그러면 나가는 건 3개짜리 행렬. 이런 식으로 행렬도 된다는 거예요. 행렬도. 그래서 얘도 미분도 마찬가지. 미분도 행렬도 되더라. 그래서 여태까지는 숫자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행렬이 넘어가는 거예요. 행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 숫자가 아니라 행렬을 다루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그 넘파이로 떠면 행렬을 그냥 그대로 넘파이로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이렇게 대문자로 진하게 쓴 건 다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개라는 거, 얘도 여러 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우리 어파인 계층이죠. X하고 W를 내적한 거에다가 B를 더하면 Y가 나오는 게 우리 그 회기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현해 보면 W 필요하고 B 필요하고 X, DW, DB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forward로 갈 때는 들어온 X를 일단 쟁여두고 내적한 다음에 D를 더한 걸 아웃풋으로 뽑아주는 거죠. 역으로 갈 때는 들어온 거에다가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내적하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이게 요 그래프를 그대로 코드로 만든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개념은 아까 우리 숫자 하나 가지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레이어를 조금 자세히 써본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되죠? 2라는 게 들어오면 파인 계층이라는 회기식 하나 통과했죠? 그 다음에 렐루 하나 붙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이거 다 생략하고 있지만 렐루 하나 붙었죠? 이런 거 들어오면 만든 다음에 여기에 렐루가 붙죠? 얘도 합성함수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nd 하고 렐루 붙이고 다시 얘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시 회기식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어파인 대체 하나. 근데 어파인이 요거예요. W하고 곱해서 B 회기식 그 계층이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그래서 어파인 렐루 다시 어파인 다시 렐루 다시 어파인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뽑는 거죠.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걸로 해서 소프트맥스 기억나시죠? 이렇게 뽑는 그림을 가지고 계산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소프트맥스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프트맥스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남의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계층이 10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마지막 레이어가 10개 중에 하나니까 이거 다 더한 거보다 자기 자신 다 더한 거보다 자기 자신 이렇게 거기다 익스포넨셜까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보니까 결국에 요거는 그냥 이렇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수학적으로 풀면 다 나오긴 하는 거지만 들어갈 때 A2, A3가 들어가서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나오는 게 Y1, Y2, Y3가 나와요. 나오는 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게 뭐죠? 들어가면 1로 넘어가는 게 요게 소프트맥스고 요게 크로스 엔트로피니까 요거 T가 정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들어갈 때 A2, A3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죠. 이게 나올 때는 Y 빼기 T1, Y2 빼기 T2, Y3 빼기 T3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Y1은 내가 실제로 예측한 값이죠.
T1은 뭐예요? 정답. 얘는 Y2가 내가 예측한 각 계층에 대해서. 얘는 0을 예측하는 애, 얘는 1을 예측하는 애, 얘는 2를 예측하는 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Y는 내가 예측한 값이고 T는 정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걸 가지고 Y1이 정답, Y2가 아니 다시 Y1이 내가 예측한 값, Y2가 예측한 값, Y3가 예측한 값이 되는 거고 나올 때는 그 차이가 나옵니다. 차이가.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오차죠, 오차. 예측한 값의 정답. 0을 예측하는 애, 1을 예측하는 애, 2를 예측하는 애 각각에 대해서 오차인 거죠.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게 익스포넨셜에 막 소프트웨어 사람들 복잡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로그로스를 쓰는 이유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떨궈져서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애 첫 번째 마지막 소프트맥스 이 계층에서 넘어가는 애가 이렇게 오차처럼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고 그냥 우리 획일식이었으면 여기 하나겠죠. 세 개가 아니라 하나. 근데 걔는 보면 그냥 y 빼기 y1이 넘어가, y 빼기 y 헬식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쉬운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왜 이렇게 어렵나 생각했는데 결국 계산 그래프를 그려서 수식을 풀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도 결국 클래시피케이션도 넘어가는 게 최초 넘어가는 이 미분값이 요 오차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차들이 최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 나온 미분값에다가 뭔가 연산해서 넘어가고 연산해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잖아요. 최초에 들어가는 값이 결국은 오차라는 거예요. 최초에 들어가는 값이. 오차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는 1로 했지만 실제로는 오차가 넘어오는 1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라운드 L의 라운드 Y라는 게 결국 오차라는 얘기예요. 오차가 넘어. 그래서 이름이 오차 역전파. 사실은 기울기 역전파인데 기울기를 최초에 만들 때 오차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오차 역전파가 됐어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너무 근데 또 말하다 뭐 이름 짓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습관적이진 않아요. 원래는 기울기가 역전파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기울기를 만든 최초가 오차를 가지고 만든 거죠. 네. 오차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오차더라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게 소프트맥스 계층 구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수학으로 다 풀어놨어요. 만드는 건 쉽죠. 왜냐하면 넘어갈 때는 이렇게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넘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백으로 갈 때는 요 풀어놓은 요 수식대로 넘기면 돼요. 정답하고 자기 예측값을 아까 넘어간 거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행렬을 다루는 거라서 수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0번째 뭐 배치 사이즈 뭐 이런 게 좀 나와서. 그리고 여기는 소프트맥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같이 합쳐서 만든 거예요.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과시킬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좀 어렵습니다. 소프트맥스. 그 리그레션은 쉬워요. 리그레션은 그냥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쉬운데 클래시피케이션이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여태까지 했던 걸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망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는 최종입니다. 투레이어. 두 단계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만큼입니다. 파라메타는 W1, W2하고 B1, B2 필요하죠. 각각의 행렬, 그 매트릭스를 만큼 이제 그 인풋값만큼 필요하겠죠. 그만큼. 그다음에 계층을 따로따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처음에 어파인 1계층, 렐루 1계층, 어파인 2계층, 그리고 소프트맥스 계층 이렇게만 만들려고 합니다. 두 단계만. 그때 여기 보면 이제 오디너리 딕션, 오더드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딕셔너리 있잖아요. 딕셔너리는 원래 순서가 없다 그랬어요.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데 딕셔너리는 자기가 스스로 정렬한다 그랬죠. 얘는 정렬하지 말라고.
내가 준 대로 그대로 갖고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계층을 순서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라고 만든 게 이제 그냥 딕셔너리를 그냥 딕셔너리를 안 쓰고 오더드 딕셔너리라고 순서를 내가 준 순서를 지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레이어의 어파인 계층은 이렇게, 렐루 계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프리딕션은 뭐죠? 그냥 레이어 따라 쭉 보내면 돼요. 쭉 보내면 돼요. 근데 뭐를 태우면서 보내야 돼요? 포워드.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포워드 있잖아요. 걔를 태우면서 쭉 보내면 이게 프리딕션입니다. 자, 로스는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포워드를 태워서 쭉 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제 각각 비교를 한 게 로스죠. 그러니까 결국에 로스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는 그 프리딕을 해야 되는데 프리딕션은 처음부터까지 포워드를 끝까지 보내야 로스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프리딕션을 해야 되고 프리딕을 하려면 이렇게 전체 레이어를 포문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포워드 한 거 하고 예측한 거 하고 실제 정답 그걸 가지고 로스를 구한 거죠. 네, 맞죠? 셀프.프리딕 프리딕은 이렇게 레이어를 돌린 거고 셀프.레이어의 포워드 네, 맞습니다. 에큐러시는 뭐냐면 프리딕을 하는 거하고는 비슷한데 그 로스를 갖다가 뽑지 않고 그 소프트맥스나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실제로 몇 개 맞췄는지를 뽑는 거죠. 몇 개 맞췄는지. 그래서 이 리턴 값이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는지 이거를 리턴으로 하는 거죠. 로스하고 에큐러시가 살짝 다르죠. 사실 에큐러시는 우리 학습할 때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려고 그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그냥 바로 그 구한 거예요. 숫자로. 이거 쓰기 어렵다 그랬죠? 느려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레디언트. 얘는 5대5.8을 이용해서 백워드로 구한 거예요. 자, 백워드 아까 보시면 레이어에 따라서 백워드를 다 적용을 하면 돼요. 얘도 폼은 레이어 돌면서 각각 레이어 안에 백워드라는 게 있죠. 그 클래스 안에 걔를 계속 거꾸로 쭉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쭉 돌려줘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쭉 저장을 하는 결과를 쭉 저장해서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클래스가 딱 만든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돌려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이용해서 돌려볼게요. 자, 요거 엠리스트 읽어올게요. 엠리스트 읽어오고 요거를 네트워크 아까 좀 전에 만든 클래스로 네트워크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인풋은 784에 히든 50에 아웃풋 10 이걸 가지고 배치는 요만큼씩 수치 미분 적용 이게 둘 다인데 수치 미분은 안 할게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오차 역전법만 하면 돼요. 엄청 금방 끝나네. 숙제 해봐야 되나? 네. 네. 아직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까 요거 오차 역전법 하면 0.01초도 안 걸렸는데 지금 수치 미분을 하면 몇 개 되죠? 레이어 2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됐다. 됐나? 근데 이렇게 시간이 요거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지. 최종 거를 찍어서 그런가?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 오래 걸려놓고 시간은 금방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각 가중치의 절대 오차의 평균을 구한다. 각 가중치의 절대 오차의 평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만들어낸 그 클래스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돌리는 건 이겁니다. 실제로 데이터 읽어오고 입력값 이터레이터도 받고 실제 배치 사이즈도 100으로 하고 러닝 레이트 준 다음에 실제 돌릴 거예요. 보시면 아까 했던 거 비슷하죠. 트레인 로스 뭐 이런 거 정해주고 에폭도 정해주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지금 우리가 만든 걸로 만든 다음에 포문 돌리면서 미니 매치만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포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미니 매치가 한 번씩 도는 거죠. 그 안에서 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바퀴 안에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쭉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찍는 거예요. 학습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찍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니고 F폭당 한 번씩 찍으라고 해놨죠, 지금 제가. F폭당 한 번씩 찍으라고. 몇 번까지 돌려요? 한참 돌 것 같은데요. 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숫자로 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뭐 코드는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내부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어요. 이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계산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독도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전체 계산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오차 역전파의 핵심은 그 뭐죠? 그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갱신하고 또 보냈다가 다시 갱신하고 보냈다가 이렇게 약간은 무식해 보이지만 그 방법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의 겨울을 돌파한 아주 중요한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자체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그 뭔가 통념을 깬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계산으로 하는 걸 갖다가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 지금 뭐 원 수치미분하고 오차역전파가 결과를 비교하면 똑같다. 이거 아까 앞에서 해본 거 그겁니다. 그래서 46초 정도 걸렸네요. 에큐러시가 최종 0.97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트레이는 0.98. 언제부터 0.97이었나? 네, 거의 97. 거의 뭐 15번 에폭 정도 도니까 0.97 정도.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우리가 맨 땅에 다 코딩을 해갖고 신경망 그 딥러닝 코드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이걸 레이어 쌓는 거는 어디만 바꾸면 되냐면 요것만 바꾸면 돼요. 요 클래스 만들 때 레이어 내가 여러 개 하고 싶으면 그냥 여러 개 여기서 쌓으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두 개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 원래 더 클래스를 쪼갠 다음에 여기서 폼을 돌리면 여러 개 쌓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역전파까지 해서 학습에 관련된 건 전부 다